안녕하세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 값만 볼 게 아니라 남편 주변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는 말 그토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도 막상 제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남편만큼은 제대로 잘한 것 같아 대단하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제 선택이 몹시도 후회가 됩니다.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제 역할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주변이 얼마나 개판이든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네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전까지는 솔직히 나름대로 유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살던 동네, 살던 아파트를 떠나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게 되었죠. 친정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그때만큼은 당신도 뭐라도 해보셔야겠다며 아는 분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셨으니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지만 자식된 입장에선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연애도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그 시절에 오로지 장학금 하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질 않다 보니 여전히 저는 성공에 목말라 있었고 그렇게 또다시 앞만 보고 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9이 되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마지막이라며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의 일부를 넘겨받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솔직히 친정아버지 연세도 있고 해서 별 기대는 없었고 그저 친정부모님이 당신들로 후준비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아무튼 친정부모님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제서야 저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는데 언제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나 싶은 게 솔직히 저는 제가 제일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은 누구보다도 뒤처져 있었더라고요. 황당했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도 아니었고 너무 늦지 않게 엄마도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도 이제 슬슬 연애를 하고 싶단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눈치 빠른 몇몇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연애 때는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성격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줄 아는 제 성격이 참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3년이란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을 수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별 고민 없이 승낙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도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있는 집 자식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 한 끼에 3만 원이 넘어가면 무척이나 아까워한다는 걸 알아차렸고 카페에 갈 때마다 제일 싼 음료만 주문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성격 자체가 알뜰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라곤 생각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대로 이름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 얼마나 버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이나 다름없이 부담하고 있었으니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남편 집안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걸 눈치채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제가 그렇게 성공에 목이 말랐고 돈이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 건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남편 집안이 어렵다니까 그런 이유로 남편하고 헤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걸 저나 저희 가족이 몸소 겪기도 했으니 남편의 상황 또한 나아질 거라는 허황된 상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번듯하게 자란 남편의 됨됨이를 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속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댁의 가난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도 아니고 남편을 싫어하셨던 것도 아니고
시댁의 가난이 저를 힘들게 할 거라는 그 하나만을 걱정하셨다는 걸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역시나 시댁에선 1원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괘씸하다 하시면서도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돈과 남편이 모아둔 돈을 더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부터였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니들만 잘 살면 된다 하시던 시부모님께서 걸핏하면 당신들은 집이 없어서 썩을프다 소리를 하기 시작하신 게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툭 하면 당신들은 집도 없다 어쩐다 해대시니 어떨 땐 정말이지 눈 딱 감고 저더러 어쩌라고요 하고 내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후로 이어졌던 일들에 비하면 시부모님의 집 타령은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특히나 어머님한테 질려버린 건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들으니 아주버님이 음주사고로 직장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전부터 형님과 상의도 없이 마통뚫어 쓰고 대출받아 주식하고 뭐 한마디로 가지가지로 형님을 속여왔다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실직을 하면서 그간의 거짓말들이 연달아 드러났고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형님은 유산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한 수준까지 망가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정말 열받았던 게 시부모님이 그런 형님을 붙들어 놓고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아주버님을 용서해야지. 용서를 안 하면 어쩌겠냐면서 오히려 형님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더랍니다. 아주버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면서 사과를 하면 받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아주버님도 문제지만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싸고 돈 시부모님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러니 형님도 질릴 대로 질렸다며 아주버님한테 이혼하자 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이란 불똥이 멀쩡한 저희 부부한테 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창 두 사람 이혼 이야기로 온 집안이 시끄럽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참고로 보통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방문이 있으면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벌써부터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오자마자 아주버님 때문에 속 시끄러워왔다면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된다 하시더니 아주버님 앞으로 있는 빚이 이래저래 1억은 되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라도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그러면 다시 취업도 못하고 서로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더러 일단 한 3천만 원만 내놓으라나요.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싶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외요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3천이라니 막말로 3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이든 아주버님이든 뭐 갚아줄 능력이 돼 보여야 돈도 빌려주는 거지. 어느 쪽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3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돈이 왜 없냐면서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추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만 놓고 보면 적진 않았죠. 하지만 시부모님 생활비랍시고 다달이 7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이 밖에도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시면 남편이 의뢰껏 자기 카드로 사드리는 거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따져보면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좋기 100만 원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결혼할 때야 눈이 멀어 제가 남편에 비해 3배 넘게 해왔어도 억울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매달 시댁에만 목돈이 들어가니까 점점 전에 있던 일들까지 곱씹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대요. 그래도 남편도 그간에 오던 아들 노릇이 있으니 결혼했다고 딱 잘라내질 못해 저러는 거겠지 싶어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셈도 못하는 바보천치라고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아예 대놓고 아주버님 빚을 저희더러 갚아주라시니 이건 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고 했어요. 저희도 애도 갖고 그러면 이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다고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달라 했죠. 사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내 돈 가지고 왜 이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싶은 게 여간 짜증났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제 속마음을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어머님께선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니들도 좋은 거다 하는 말씀만 계속하셨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어머님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엄청 바쁘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저한테 욕심사납다. 남편에게는 네 형이 알면 서운해서 너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할 거다.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여자 둘 잘못 들이고 이 꼴이 났다. 별의별 말씀을 다 퍼부으시곤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돈 못 해드린다고. 아주버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일을 내셨으면 책임도 아주버님이 지셔야지. 막말로 주식하셨다면서 주식으로 돈 버셨으면 그거 우리 주셨을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신 게 어머님 아들을 왜 우리더러 책임지라 하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냐면서 자기도 기분 안 좋고 머리 복잡하니 말 조심하랍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눈치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인간이 그래도 나는 만만한가 지하고 싶은 말을 막 하네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건 간에 그 돈 해줬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돈은 안 해줬습니다. 아주버님도 이혼당한 마당에 당신까지 이혼당하면 볼만하겠다고 제가 한마디 한 게 빚으로 꽂혔다나 어쨌다나 그러대요. 아무튼 이후로 한동안 적어도 저희 둘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고 아주버님이고 시댁 일만 아니면 남편하고 저는 크게 다툴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흐른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 일로 저희랑 상의할 일이 있다며 이번엔 저희를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지요. 보나마나 돈 이야기 일게 뻔했으니 저도 나름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또 돈 이야기 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거라고 남편에게도 미리 선전포고하듯 말을 해뒀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말 그대로 서로 속내를 감추고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에 없이 다정한 척하시며 어머님이 과일도 손수 깎아주시는 걸 보곤 오늘은 액수가 저번보다 훨씬 큰가 하는 생각이 들대요. 여담이지만 저도 여우같이 어머님한테 살랑살랑했어야 하는데 성격이 그러질 못해서 그것 못하고 오로지 날만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살짝 풀어지면서 서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던 무렵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별로였어요. 사실 명절 때면 저희 친정에선 늘 시댁으로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그러셨는데 정말이지 받아드시기는 잘도 받아드시면서 정작 고맙다는 말씀은 한 번을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희더러 오라고 해선 웬일로 제 친정부모님 안부를 물으시니 어머님 가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제 기분과는 별개로 며느리 된 입장에서 대답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지내신다고 간단히 대답하니 하시는 사업도 잘 되냐 물으시기에 그 또한 그렇다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뜬금없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되겠다 하시더니 당신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결혼할 때 당신이 뭐 하나 저한테 받은 게 없더랍니다. 원래대로면 그래도 이불이니 시부모 옷 한 벌이니 아주버님한테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올 게 참으로 많았는데 그때 당신이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면서 이제 저희 집 형편도 폈으니 그때 예단안 해온 거 대신해서 친정에 손 좀 벌려보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1억이나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냐 하니까 그거야 니들 집 사는 데 썼지 그걸 예단으로 해준 건 아니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도 저 예물해 주실 거냐고 물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보니까 예단에 가면 그만큼 예물 받던데 어머님도 제가 해오는 만큼 해주실 수 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냐며 당신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길 바라냐고 이제 보니 친정 좀 산다고 속으로 얼마나 시부모를 깔봤는지 알만하다며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뭐 할 말 없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친정에 손 벌려서 그때 못한 예단인지나 말인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또다시 저더러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냐입니다. 그리고는 막말로 저희 친정은 저희 지금 돈 얼마 해주신다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지금 자기 집을 보래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생활하시고 아주버님은 정말 저러다 폐인되게 생겼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가 예단안에 와서 그런 거냐니까 남편이 말문이 막혔는지 한숨만 푹푹 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정말이지 더는 가망이 없다 싶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 가져오란 소리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더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자 했어요. 집 팔아서 당신 결혼할 때 가져온 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시부모님을 들이든 불쌍한 아주버님을 들이든 어디 한번 밑빠진 독에 실컷 퍼부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젠 어머님이 오히려 저더러 미쳤냐면서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야말로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며느리한테 친정 가서 돈 받아오라 그러면 어떤 며느리가 미쳤다고 내 하겠냐고. 어머님의 경솔한 발언 때문에 잘 사는 아들 내외가 하루아침에 갈라설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지다 보니 나중엔 악을 쓰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하고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하고 정말이지 주먹만 오가지 않았다 뿐이지 살떨리게 싸웠거든요. 남편은 아무리 어머님이 억지를 쓰셨어도 자식된 입장에서 그렇게 대들었으면 안 됐다면서 계속해서 제 태도만을 문제 삼았어요. 저는 저대로 어찌됐건 간에 남편이 나서서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편이라니까 그러면 자기랑 헤어지고 지금이라도 부자 남편 만나서 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곤 진짜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막말로 남편이 어머님 대신 사과하겠다미 안 하다 하고 납작 엎드리기라도 했으면 그래 남편이 무슨 죄냐 해서 또 어영부영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번번이 저하고 있을 때만 언성 높이고 이제는 뭐 부자 남편을 만나라니 그게 자기 와이프한테 할 소리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내 형편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우아하게 살 거라고. 놔준다니 정말 고맙다 그랬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고요. 아주버님하고도 어머님하고도 얘기 잘 끝냈다며 이제 자기 식구들이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라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좋았잖아 그러대요. 온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고지가 코앞인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 안 하겠다 해버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적당히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꾸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절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남편이 저에겐 결코 도움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마당에 제가 제 발로 똥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걸 부끄러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어려우신 거야 두 분 사정이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셔라 마라.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죠. 하지만 그 책임을 왜 두 분 아들들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지우시려는 건지 사도는 또 무슨 죄고요. 그러니 저는 두 분의 특히나 어머님의 그런 뻔뻔함을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어머님은 어머님만큼이나 더 뻔뻔하고 지독한 새며느리들이셔서 그나마 다달이 받으시던 생활비도 못 받고 정말 시애미 대접 못 받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네요.